여러분들이 자 밑거름, 자 배추 밑거름, 고추 밑거름, 뭐 양파 밑거름, 그 다음에 웃거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하죠? 어떤 기준? 그냥 비료에 써져 있는 대로? 탭에 써져 있는 대로? 자, 그게 뭐냐면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그 뭡니까? 기준입니다. 실제로 현재 그 우리 농사 지는 거하고는 잘 안 맞아요. 자, 이런 경우 한번 봤죠? 있을려나 몰라, 이런 경험. 자, 우리 동네에서 최고 농사 잘 찐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퇴비를 저놈 쓰니까 나도 그놈 썼어. 똑같이 썼어. 비료도 그만큼 썼어. 아니, 그 다음에 웃거름도 그만큼 그 사람 주는 대로 똑같이 따라 하는데 내 거는 왜 안 되고 저 사람 거는 잘 되냐고. 혹시 그런 경우 없어요? 자, 이거는 답이 어디에 있냐면은 토양에 있습니다. 토양에. 3, 40년 전은 몰랐는가, 어땠는가 몰라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토양에 넣는 것이 석회도 많이 넣고 또 안 넣는 사람은 안 넣고 하다 보니까 엿밭이라도 지금은 굉장히 달라요. 토양 성질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 기준을 똑같이 하면은 뭔가는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토양 검정을 한 3년에 한 번씩은 해보셔요. 내 밭에. 토양 검정은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해드리니까 해보세요. 만약에 고추를 재배할 땅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그때 가가지고 심을 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요거 한번 봅시다. 이 사진. 최고 왼쪽 사진을 보면은 저 고추입니다. 고추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지는 않죠. 가운데가 마늘이고 최고 우측이 배추입니다. 근데 저거 셋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셋 다. 자, 뭔 이유일까요, 이게? 자, 최고 왼쪽 것은 송지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 고추가 죽어가는데 이게 점점 번져가지고 온 밭으로 이게 번졌다. 가운데 것은 마늘은 굉장히 강합니다. 저런 식으로 안 죽어요. 근데 북일면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쫓아가 보니까 저렇게 생겼어요. 죽었죠, 밑에. 가서 보니까 충도 아니에요. 병도 아니고. 자, 최고 우측에 저 북평입니다. 배추가요, 심어놓은 게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게 탭이 잘못 써서 저런 거예요. 가운데도 탭이 잘못 써버린 거예요. 최고 우측도 탭이 잘못 쓴 거예요. 최고 우측은 뭔 탭을 썼는지 요 밭을 그냥 찾아간 게 아니고 냄새 맡고 찾아가 버렸어요. 똥 냄새가요 100m 전부터 납니다. 자, 최고 좌측은 내가 번진다 그랬죠, 그 사람이. 번진 게 아니고 내가 쓴 것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먼지 하고 그렇게 번진 거예요. 번지니까 그분은 병인 줄 알았어. 뽑아보니까 뿌리가, 잔뿌리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로 물도 제대로 못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비료도 잘 못 빨아들이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죽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탭입니다. 자, 고추 육묘를 하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 고추 씨앗에다가 물, 수분 해서, 그 다음에 그 수건해서 비닐 싸가지고 따뜻한 방에 나와서 싹 트면은 그거 뿌려가지고, 자, 그렇게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절대 안 하죠. 하루에도 안 하죠. 에이. 지금은 그래도 육묘장에 주문만 하면 거기서 해서 갖다 주죠. 자, 그러면 키는데, 고추 육묘를 하면은 참, 다른 육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도 마찬가지고. 더구나 고추 때는요, 온도가 낮을 때 이제 육묘를 하기 때문에 서울서 내 아는 사람이 장사를 지내도 가기가 힘들어요. 그게 이제 그 고추입니다. 그나마 저기까지는 잘했어. 근데 이제 여기 고추 육묘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고, 거기 자료도 있을 거예요. 자, 그거 다 있고, 야간 온도는 20도 정도에 맞춘다. 주간 온도는 25도에 맞춘다. 그런데 전열기 갖고 맞추면 안 된다.
온도계 가지고 보고 전열기를 맞춰라. 전열기로 하면요, 어떤 사람은 뭐 줄수가 많고 어떤 사람은 줄수가 적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달라버려요. 그래서 그 세팅을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자 20도 꼭 맞출 것이냐, 15도 이상, 15도 밑으로만 안 내려가게 해라. 자, 초기에는 20도 맞춰줘야 돼요. 나중에 가서 좀 크면은 그거 낮춰도 되는데, 어떻게 하든 15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나중에 장애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고추가 그 다음에 온도를, 야간 온도를 이렇게 높게 놔두잖아요. 그럼 고추가 힘이 없고 가늘고 키만 커버려요. 근데 자, 그 야간 온도가 높아도 그러지만은 야간 온도가 낮죠. 밤 온도가 낮으면은 고추가요, 이파리가 7, 8개 하고 누래가지고 안 큽니다. 병인 줄 알고 가서 약 사러 가면은 영양제 줘요. 그러지 말고 그 온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것만, 그 고추 육매할 때는 주의하면은 좋게 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병 한번 봅시다. 병. 육매할 때 병은요, 여기 보면은 이 4가지 외에는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두 번째 병이 걸렸어. 이 병들이 저 밑에 거 2개 빼고 이 병 위에 2개는 습하니까 오는 병이거든요. 자, 우측에 이런 그 고추 그 병 보셨죠? 육매하면 나타나요. 자, 저놈을 한다고 농약방에 뛰어서 어째 내 고추 저런다냐. 가보셔요. 약은 줘요. 나서요. 점점 번져요. 조금씩. 이 4가지 병 중에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잘록병 외에는 없다. 자, 여러분들이 그 고추 모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그날 치든지 며칠 뒤에 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데 기준 없기 때문에 요즘은 그 잘록병도 입제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런 거 뿌려놓으면 되죠.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수를 하는 게 잘록병 약이 갖다가 한 말을 타고 20평 뿌린 사람도 있더라.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있더라. 잘록병균은 상토에서 2mm 넘어가면은 잘록병이 없어요. 그 2mm니까 쬐까니까 한 번만 쳐야 되겠네. 한번 계산해 봐요. 1m 곱하기 1m에 1mm가 차는데 1리터예요. 그러면은 2mm가 들어가려면은 평당 6리터가 들어가요. 6리터. 그럼 한 마리 20리터죠. 18리터. 그러면 3평 조금 더 뿌리면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병에 써져 있습니다. 근데 뭐 해가 나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는데 해 절대 안 나요. 그만큼 쳐서. 그리고 약병에 써져 있습니다. 이거 않고 그냥 한 마리 타가지고 20평 막 이렇게 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때는 괜찮아요. 바짝해요. 며칠 지나면 또 저거 생긴다고. 그러면 이야기 잘 안 듣네 하고 또 가서 농약방에 가서 다른 약을 사요. 그래갖고 또 뿌리면 또 그때만 하고 이러다가 이제 육매할 때 많이 이제 허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해주면은 한 번에 그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병이 왔다. 다른 저거 하나 빼고 이 2개는 걸려서 여러분들이 약으로 잡은다고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무조건 걸린 놈은 뽑아내세요. 번지기 전에.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위에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걸리면 그 주변에 무름병약을 해주셔야 돼요. 뽑아내고 뽑지 말고 하라는 건 아니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뽑아내버려야 돼요. 더 이상 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칼라병이 칼라병. 육면상에서 칼라병이 걸리는데 여러분들 눈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하여튼 특이하게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도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칼라병인데 약으로는 절대 안 났으니까 뽑아내서 없애줘야 되는 거거든요. 입사에서 나온 거예요? 예, 잎사귀에서. 근데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만 나온 게 아니고 또 막 삐뚤삐뚤해 오글오글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와버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칼라병을 요즘은 진단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황산농협에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 농가들 위해서 조금 그 진단 좀 해주래. 그러니까 뭘로 하니까 눈으로 해달래. 눈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보고. 근데 지금은 이제 키트가 나왔어요. 혹시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지금까지 나는 안 걸렸으니까 손 들라. 벗자 가지고 자신 있게. 예.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잘 몰라.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아마 봤을 거예요. 자, 갔다가 키트에다가 그 뭘 넣으면은 줄이 몇 개 나온다? 두 줄. 이것도 딱 두 줄 나와. 근데 이걸 어떤 시대 했냐면은 내가 의심스러울 때 있죠? 아니, 성성한 돈 갖고 가면 어떻게 간답니까? 그거 한 번 계산하는데 10,000원이 드는데. 그래서 의심스러운 것을 있으면은 뽑아서 우리 저 상담소장 쫙 뒤에 앉아 있으니까 그거 가고 쫓아가요. 가면은 검사해 줄 거예요. 상담소에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고추 재배 중에 그 문제되는 장애라고 그랬는데요. 왼쪽 사진 보면 어째요? 죽어버렸죠? 뭐 때문에 죽었어요, 저게? 설이잖아요, 설이. 자, 우측 건 어째요? 부직포로 해놓은 거. 짱짱하네. 짱짱하죠? 위에 내가 꺼내갖고 속 찍은 거예요. 자, 우리 너무 빨리 심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2년이 아니고 3년에 2번씩은 냉해피해로 이런 게 우리 지역에 많이 받아. 빨리 심으실 분들은 부직포 터널 재배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부직포도 아무 부직포는 한다? 안 돼요. 자, 뭐짜리 부직포로 이걸 한번 해봤어요. 고추 숫자가요, 굉장히 적어요. 나중에 7월 달에 가면은 고추 숫자가 3분의 1은 어디 가보고 3분의 2만 열려 있어. 자, 그래서 부직포는 최대한 얇은 거로 하는데, 저희가 실험한 것은 18g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이거 보자고요. 부직포 종류별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부직포는 아니고 처음에는 비닐 터널을 한번 해봤어요. 부직포, 이게 뭐짜리 부직포예요, 40g이. 부직포 18g인데 지금 18g은 안 나올 거예요. 어디 그 농약사나 이런 데서 고추 터널용 부직포를 하면은 20g이요. 자, 그것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뭐짜리 부직포를 하면은 온도 자체가요. 우리 4월 22일 날 박해 온도가 24도일 때 뭐짜리 부직포는 40도가 나가버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요 정도 올랐어. 30도, 32도 뭐 이 정도까지. 자, 나중에 7월 1일 날 조사를 해보니까 비닐 터널이나 부직포 얇은 거는 이런 식으로 그 고추 숫자가 많은데 뭐짜리 부직포는 이렇게 적어. 그래서 뭐짜리 부직포는 쓰지 마라. 저거 할 때는.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거 한번 보면은 아까요. 재배 관리가 16도라는데 그냥 15도에서 35도로 봄이라고 한번 봅시다. 아까 39도, 40도 나간다 그랬죠. 고추가요, 35도가 넘어가 버리면은 이렇게 꽃이 마르면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꽃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고추 달리는 숫자가 적겠죠. 그 다음에 한번 요거 한번 볼까요? 요런 고추가 많이 나왔던 밭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는데 저거 종자가 그래서 그런다냐, 뭐가 그래서 그런다냐, 예? 혼자 고민을 하죠. 그리고 당연히 많이 나오니까 다 따버려. 자, 이거 많이 나왔던 밭 내가 오늘 가르쳐 줄게. 내년부터 안 나오게. 없으면 나 그냥 넘어가고. 자, 이거는요 가르쳐 주라 했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속에 딱 끊어보면 종자가 없어. 씨앗이 없어. 씨?
없어요? 예, 그죠? 예. 사람도 남녀가 만나야 아기가 나. 고추는요, 남녀 안 만나도 열려. 쫓겨나게. 그런데 씨앗이 없어, 속에. 또 어떤 놈은 있기는 있는데 한 2개 있어. 수정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언제 하냐면은 여기 16이라 써져 있죠? 15도 아까 내가 육묘할 때도 15도 밑으로는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죠? 육묘할 때도 15도 밑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이게 많이 나와. 그래서 열리기도 전에 자기는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육묘도 15도 밖에 나가서도 너무 빨리 심으면 온도가 낮겠죠? 그러면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빨리 심어서 많이 딴다. 처음에는 넣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많이 나오면 뒤로 우리가 4월, 10월 한 거나 거의 비슷해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35도라 했죠. 그냥 35도로 아니고 30도로 생각합시다. 30도. 예? 자, 이 사진을 한번 보면은 왼쪽 사진은 어째요? 뭐가 많아요? 희끗희끗한 게 많죠? 저게 뭐예요? 꽃. 그 다음에 우측은 꽃이 있을까? 없죠. 자, 비닐 구멍을 안 뚫어 놓으니까 우측은 온도가 35도 넘어본 거예요. 좌측은 구멍 뚫어 놓으니까 이런 거고, 자, 고축 온도가 아까 봤을 때 구멍을 뚫었을 때 그 30몇 도였죠. 4월 22일 날. 예? 자, 4월 22일이면은 여러분들 4월 15일에 심는다면 일주일 후면은 그 정도 올라가 버려. 비닐에서. 근데 좀 날이 저녁에 춥다 뭐 어쩌다 하면서 안 뚫어 놓으면은 낮에 뜨거워갖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자, 요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요런 사진. 최고 왼쪽에. 자, 가운데 사진. 최고 왼쪽 것은 마그네슘이고 가운데는 가리 결핍이요. 자, 마그네슘 결핍은요, 그 마그네슘 전문 영양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뿌리니까 금방 좋아지더라고, 지워지기는. 근데 근본적으로 토양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거에 번지면은 자기는 병 걸렸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토양이 같기 때문에 막 번져. 번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땅에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이게 가리결핍이거든요. 가리결핍은 고추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끝허리부터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그 총체벌레하고 칼라병인데요. 육묘상에서 걸린다 그랬죠. 아까 뽑아내라 그랬죠. 자, 이거 안 걸리게 하는 방법 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요즘은 고추 앞에 칼자 써진 게 있어요. 칼. 예, 칼. 또 탄자 써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칼자 써진 거 우선 쓰세요. 훨씬 강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저기 두 번째로 육묘상에서 아까 걸린다 했죠. 육묘할 때. 육묘하기 전에요. 하우스 있죠. 겨울에 노지에서는 못 하잖아요. 하우스 옆에 보면은 풀들이 나 있을 거예요. 풀들이. 예? 그거 제거하세요. 지금 제거하세요. 지금 가서 제거하고 거기에 까만 비닐이나 이런 걸로 싹 덮어버리세요. 거기에서 총치벌레가 겨울에도 삽니다. 고추를 놔두면은 그놈이 그리 와서 옮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범퍼 가서 또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5월 20일경 되면은 터널 벗기세요. 그러고 그때부터 약을 하세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갖고 5월 20일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두 가지가 그 병이 같이 와. 여러분들이 골치 아픈 병이. 그래서 그때 터널 벗겨야 돼. 한번 봐. 왜 내가 5월 20일인가? 자, 총치벌레가 언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발견하냐? 자, 총치벌레가 100마리 있다고 해서 여러분 밭에 많이 있다고 해서 그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데, 첫 번째로 이 그 칼라병으로 옮기는 총치벌레는 몇 마리나 될까? 100마리 중에. 나도 몰라요. 그거 한 마리밖에 안 돼요. 총치벌레 생겼네. 큰일 난 애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큰일이냐면은 고추 빻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냥 홍고추로 내면은 홍고추 그 꼬투리 밑에가 그 딸 때 이렇게 옆으로 금이 이렇게 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게 총체벌레가요. 칼라병 안 옮긴 총체벌레라도 어릴 때 그놈이 거기 긁어놓으니까 크면서 이게 벌어지면서 다시 상처가 아물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 밖에서 볼 때 품질이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칼라병을 옮기는 놈들이 있는데, 자, 총체벌레가 이제 옮기니까 한번 총체벌레 보자고. 5월 21일 정도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총체벌레가 많아져. 그래서 이 화살표가 뭐냐? 가만히 봤더만 밑으로 약을 하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5월 20일이요. 그 다음에 풀 제거하라 했죠, 풀. 풀이 많으면은 요놈도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번져. 이게 봐요. 5월 18일이에요. 5.18 지나면서 이렇게 많아져. 그래서 5월 20일경에 터널을 벗기고 범퍼에 방지에 그때부터 들어가라. 자, 또 하나 있어요. 5월 20일이. 요거요. 흰 비단병이라는 이 병은 남부지방의 따뜻한 터널 재배 지역에서만 나온 줄 알았어. 우리나라에서 전부. 근데 3년 후에 보니까 경기도까지 올라가 버린 거야, 이 병이. 근데 이와 유사한 병은 있었어요. 근데 여름에 날 뜨거울 때 나타난 게 아니고 겨울에 농사를 하우스 안에서 홍고추를 재배하는 거기에서는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고추 균핵병이에요. 근데 이것도 같은 균핵병이야. 그래서 이걸 구분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이 있고 비단 것처럼 부드럽다 해서 흰 비단병으로 이름을 따로 붙여놨는데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7월 지나고 8월 들어서면은 이 하얀 것이 검은색으로 변하거든요. 자, 그때는 뭐냐면은 이것이 알로 변하는 거예요, 알로. 균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균핵은 뭐냐면은 내년 준비를 하고 올해는 더 이상 안 번지겠습니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가만 놔두고 그놈을 딴다. 그 다음에 이걸 뽑고 내년에 또 한다고 로타리발 친다. 자, 로타리발에 싹 번집니다. 여기가 처음에 몇 개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로타리 한 2년 정도 하니까 전체 이쪽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약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어차피 죽으니까 안 해도 될까? 여러분들이 6년 뭐 이 안에 그 밭에다가 고추나 이런 거 하려면 약해야 돼요. 약을 할 때는 이게 하얄 때는 우리가 약으로 해서 잡을 수가 있죠. 죽어요. 근데 그 걸린 놈은 무조건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를 위해서 이거 약을 하는 거고, 까말 때 약을 하면은 전혀 안 듣습니다. 자, 그 이야기 뭐냐면은 이 까만 것은 달걀이에요, 달걀. 달걀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도 달걀 속에 물 안 들어가죠. 약을 부어도 안 들어가죠. 그 전에 부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고추 하우스 농사 하시는 분들 노랑병이라고 그러죠. 아마 그 8월쯤 들어가면 노랑병이 막 생길 거예요. 7월에서 8월 뭐 넘어가는. 그거는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95% 이상이 응애입니다, 응애. 그래서 응애약 쳐셔야 돼. 그 전부터. 자, 탄저병이죠. 자, 탄저병만 없으면 살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그 탄저병이 진짜 많아질 때 꼭 그 철거를 하고 배추로 갈아타. 자, 근데 이 탄저병 제대로만 잡으면 우리 해남 같은 데는 우리가 그 배추를 뽑아낼 때 보면은 이 쬐까는 것까지 보면 그 고추가 100개가 넘게 달려 있거든요. 쬐까는 것까지. 그래서 그 탄저병만 제대로 잡으면은 배추 안에도 그놈이 더 나와요. 근데 탄저병 못 잡으면 하나만은 멋이라 할 수 없이 해야 돼. 자, 이 탄저병이요. 언제부터 오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6월 중순 넘어서 요때부터 우리 눈에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고. 자, 근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어쨌다? 한 10일에서 15일 전에 이미 병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왔구나 하고 가서 농약을 사서 갖다 퍼부순들 온 밭에 다 번져버려요. 그래서 언제부터 하냐? 6월 상순부터요. 탄저병량은 서서히 시작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비 오기 전에 있죠? 비 오기 전하고 후에는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가물었죠. 그러니까 탄저병이 거의 안 나타났죠. 그래서 좋았나요? 고추가 또 째겠어요. 요즘 그 노린재 나오거든요. 노린재가 서서히 이것도 이제 그 날씨가 이렇게 변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는데 특히 산 옆에는 더 많이 나와요. 자, 노린재는 다른 거 설명 안 할게요. 요거 한번 눈 봐요. 요런 봐요. 어떻게 많은지 고추나무가 위에서부터 이게 침으로 꼽아버리니까 죽어가요. 기존에 한 3년 전까지는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약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기존에 있던 진딧물약 갖고 한번 해봤어요. 잘 죽어요. 근데 잘 죽은데 왜 뭐하냐. 제가 이제 그 잘 죽은 약을 그대로 놔뒀어요. 놔두고 다음에 또 생기니까 그놈 뿌려봤어요. 한 마리도 안 죽어요. 희한해. 그래서 약을 바꿨어요. 바꾸니까 싹 죽어. 자, 이거는 약제 저항성이 굉장히 강하다. 지금은 약도 나오지만은 진딧물 약도 잘 듣는다. 대신 약은 무조건 이건 하기 전부터 한 번 하고 갈아라. 그 전에 잘 죽었다고 그 약 쓰지 마라. 자, 이제 고추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 석회결핍이란 거 여러분 아시죠? 자, 배추는 꿀통, 고추는 요거. 예. 둘 다 석회결핍.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살짝 이야기할게요. 자, 고추나무 하나에 고추가 20개밖에 안 달렸다? 칼슘 결핍 안 옵니다. 내가 밑에서 뿌리로 빨아 올려가지고 그 고추한테 다 골고루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6월 말쯤 들어가면 뭐 어쩌냐면은 고추나무 하나에 한 70개 달렸죠? 60개나 70개 달렸죠? 20개 주면은 알맞은 놈이 갔다가 70개 줄라니까 부대껴. 그러면은 다 부족해. 칼슘료 칠 때 칼슘이나 어떤 원소의 이동을 하는 게 붕사예요, 붕소. 그래서 10대 1에 붕사를 1을 넣으라고. 저게 10이면은. 자, 그랬을 때 훨씬 더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칼슘제고, 요거는 뭐냐면 너무 가물게 키면은요, 나중에 비 오면 이렇게 다 떨어져요. 까져버려요. 얼마 배고프면은, 물이 고프면은, 배 터진 줄 모르고 막 퍼먹겠어, 물 주면은. 그래서 이거 물 평소 때 자주 주면은, 나중에 장마 때도 와도 이렇게 안 터진다. 최고 오른쪽 거는요, 요거에 한 3가지 정도로 내가 봐요. 요 밑에가 이렇게 껍질이 없이 벗겨진 거, 그 하우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하우스 안에 뜨겁고 밑에 멀층에 열이 받아가지고 고추나무하고 이렇게 닿으면서 거기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자, 요 중간에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사람이 잡은 데죠? 심을 때 잡은 데라고. 너무 꽉 잡아갖고 거기에 상처 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병이 아니죠? 내가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가 하얀 게 있어요. 중간이 한쪽이. 그것도 하우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뜨거운 날 심을 때 한 주씩 빼놨는데, 멀칭민이 뜨거우니까 거기에 뒤쳐져. 근데 나중에 쭉 그거 나오니까 참 희한한 거 나왔다고 우리한테 전화해. 자, 이것도 어떻게 나왔냐? 북일면에서 전라남 도로, 자기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농사지면서 이런 거 처음 봤다. 이게 새로운 병이 나타났다. 거기다가 이제 그 접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가봤어. 가보니까 많이 나오는 건데 왜 니만 그래요? 자, 이겁니다. 이거 고추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파나 혹시 여기 마늘도 조금 하시는데 그분들 시향거름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봄철에 썩어요. 네. 그래서 웃거름은 3월 20일 전에 끝내되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NK 18-0, 그 다음 뭐 낮은 걸로 45kg 300평 한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 돼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